아, 그건 안 돼? 네? 우리 셋. 하면 되지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서울대잖아요. 이거. 나 만약 나 그러면 가면은 셋. 잘 모르겠어. 비슷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오늘 숙제는 제가 좀 봐드릴게요. 숙제는 봐주는데 앞으로는 진짜 안 봐준다. 이번에는 내가 어려운 것도 너무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숙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별로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오답은 하세요. 오답은 하고 가시고, 그래서 오답 뭐 다 하셨으면 그냥 가시면 되고. 잠깐만, 그리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고, 생각이 나면 하겠습니다. 자, 극대극소로 갈게요. 5번이 아니라 5페이지. 자, 극대와 극소. 거기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어떤 열린 구간, 즉 열린 구간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열린 구간, 특정 열린 구간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fa의 값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경우. 자, 예를 들자면은 요렇게 생긴 거, 이거 여러분 솔직히 이미지는 알잖아. 이거는 뭐 한 번 배우면은 사실 이미지를 잊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이미지는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을 텐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잘 그려볼게요. 어차피 이거 적혀 있는 거는 너네 다 아는 거잖아.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여기서 여기 아니지, 여기부터 할까? 여기 맨 끝. 자, 이거 0 되기 시작하는 맨 끝 여기 있죠? 자, A에서 fx는 극대이다. 자, 이거 맞나? 맞아요. 자, 이거 내가 안 써놨는데 밑에 1번 해놓고 내가 뭐라고 써놨는지 잘 봐봐잉. 물론 위에 문장에서는 가장 값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 이게 크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정확하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fx보다 fa가 크거나 같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거나 같으면. 그럼 봐봐, 여기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확실히 FA보다 작은 건 확실해. 근데 이 왼쪽은 함수값이 그냥 같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확실히 극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오른쪽에서는 확실히 FA가 더 큰 게 맞아. 근데 왼쪽에서는 FA가 큰 건 아니고 같거든. 이렇게 같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함수가 x는 a에서 극대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뭐가 중요하다는 소리냐, 결국은 크거나 같다, 이게 같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는 x는 b에서 fx는 극대이다. 자, 이거 맞는 말이냐? 맞는 말이다 이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 부등식 성립하잖아.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다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성립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저 b를 포함하는 특정 구간에 대해서 fx, 모든 fx 값이 f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맞단 말이야. 예를 들어 구간을 요렇게 잡아버리면 이 구간 안에서, 저 구간 안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x는 f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도 극대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x는 b에서 fx는 극소이다.
야, 이건 맞냐?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 놀랍게도 저 점은 극대이면서 극소입니다. 극대이면서 극소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정의가 등호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등호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상하죠? 이상한데 어떻게 수학자들이 이렇게 한대. 어쩌겠어.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 저기 같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따질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왜? 맞아?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되게 특이한데 우리 일반적으로 극대극소를 이렇게 연속적인 특히나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따지게 마련인데 사실 극대극소의 정의 안에는 전혀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있잖아, 내가 특이한 걸 많이 보여줄게. 이 밑에 그림 한번 잘 봐봐.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랑 여기 빵꾸 뚫려 있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 점 찍혀 있다가 동그라미에 내려갔다가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점 어디 갔어? 여기 대충 그렸어요. 여기는 얼마냐면 1이고요. 자, 요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잉. 요거 되게 잠깐만 2고 3이고 여기가 4냐? 자, 여기서 극대가 되는 점은 어디 있냐면 확실한 거 먼저 얘랑 얘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극대 맞아요. 익숙한 모양이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1일 때랑 5일 때 저 함수는 분명히 극대값을 갖습니다. 극대가 돼요. 또 극대인 거 어디에 있냐면 이거 2에서 이거 분명히 미분 안 됩니다. 2에서 미분 불가해요. 뾰족점이잖아, 그치? 뾰족하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극대극소 정의는 뭐였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양옆이 이 값보다 작기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2에서도 얘는 뭐냐면 극대입니다. 그 다음에 저것도 극대다. 맞아? 자, 잘 보세요. 결국 내가 보여야 되는 건 이거야, 이거. 요거 보여야 되니까 1 주변의 어떤 구간에 대해서 이게 만족되느냐 요걸 봐야 되거든. 근데 저 1 근처에서 얘가 생겨 먹은 거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소처럼 알고 있는 이 모양으로 생겼지만 사실 여기서 함수값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위에 있어요. 얘가 함수값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구간을 한 여기쯤부터 이렇게 잡아버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다가 위에 점 한번 찍고 또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주변에서 모든 함수값들이 어때요? F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거 극대입니다. 생긴 건 극소처럼 생겼지만 이 점이 여기 위에 찍혀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면 극대가 된다, 이거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결국 중요한 건 이 함수값을 기준으로, 요 함수값을 기준으로 양옆에 함수값들이 이 함수값보다 크냐 작으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봐야 돼. 얘를 기준으로 봐야 돼. 양옆이 다 작으니까 다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극대입니다. 극대. 그 다음에 이제 극소가 되는 점은 어디가 있겠냐면 4밖에 없나? 4밖에 없다, 그쵸? 그리고 3번에서 내가 여기서는 그림을 좀 대충 그렸는데 여기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극대값이 항상 극소값보다 큰 것은 아니다. 내가 얘랑 지금 여기 그림이랑 좀 달라. F1은 F4와 같아요.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둘 다 0입니다.
근데 F1은 뭐였냐면 극대고요. F4는 얼마냐면 극소란 말이야.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이 이제 어떤 착각을 하기가 쉽냐면 극대는 위쪽에 있고 극소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극대가 극소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만들기 나름이요. 대충 뭐 막 이렇게 만들면 함수를 아씨 너무 대충 만들었는데 지우고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함수 생긴 게 요렇게 생겼더라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극대값보다 극소값이 더 큽니다. 그쵸? 이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극대값이 항상 극소값보다 크다라는 건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갑자기 내가 이렇게 너무 특수한 경우들만 해버린 것 같아가지고 위에 그 글 같이 읽으면서 정리 한번 쭉 할게요. 자, 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하여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자, 열린 구간 하나만 있으면 돼. 이 구간 내에서 fa가 얘네들보다 더 크다면, 즉 얘는 뭐냐면 있잖아. 국소적 최대값이라고도 불러요. 국소적 최대값. 이 아주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그곳에서 얘가 최대가 되면 그게 바로 극대다 이거야.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요 구간, 아주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얘가 최대가 되니까 이걸 이제 극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fx는 x는 a에서 극대이다 라고 부르고, 이 점의 y좌표 fa를 뭐라 그러냐면 극대 값이라 부릅니다. 저 함수값이 극대값이에요. 만약에 극대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 x값 a를 찾는 게 아니라 함수값을 찾아야 된다잉.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극소인 경우에 대해서는 얘도 마찬가지.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극소는 뭐가 되는 거냐면 특정 이렇게 열린 구간을 딱 잡았을 때 국소적으로 이곳에서 국소적으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최소가 되는 겁니다. 얘가 가장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 극소 값이라고 하는 건 fa. 이 함수 값을 우리는 극소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사실 극대극소는 기본적으로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웬만한 건 다 해결이 가능해요. 특히나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몇 번 문제를 한번 보시냐면 30번 같은 거, 30번이나 31번 요거 잠깐만 한번 가봐. 29페이지거든? 30번, 31번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극값을 뭐 찾아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해석하실 때는 언제나 막 미분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이 뭐 애초에 극값은 뭐 미분에서 0이고 이거를 아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정의로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의 완벽하게 알아야 돼. 내가 얘기한 내용들 다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다 알아야 돼. 오케이, 뭐 문제를 지금 풀진 않겠고,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6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다룰 대부분의 함수들은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다룰 거란 말이야, 대부분은.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해봐.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얘가 만약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한 얘기야. 미분 가능하다면
F 프라임 A는 무조건 0입니다. 무조건 0이에요. 이거 뭐 물론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증명은 하지 않겠고요. 그냥 아까 전에 얘기했던 증가상태, 감소상태 요걸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 만약에 뭐 이게 증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if F 프라임 A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까 전에 내 그래프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F 프라임 A가 0보다 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 생겨 먹은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이 A라는 점에서.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극값을 가지려면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돼야 된다 이거야,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계수가 기본적으로는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지로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증명하려고 하면 좀 어렵고 좀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일단 증명은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A가 0이다. 만약에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 프라임 A는 무조건 0이 되겠다. 여기서 이제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 프라임 A가 0인 건 확실하지만 반대로 F 프라임 A가 0이라고 해서 fx가 x는 A에서 극값 가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리자면 fx는 x세제곱 같은 거 예시 있다 그죠? 만약에 fx가 x세제곱이면 f 프라임 x는 뭐가 되냐면 3x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f 프라임 0이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근데 x세제곱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계속 그리고 있지만 요렇게 생겼거든. 그냥 얘가 뭐냐면 x세제곱이란 말이야. 자, 얘는 분명히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기는 해요. f 프라임 0은 0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극값은 안 가진다. 그쵸? 그냥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거 뭐라 그러냐면 변곡점이라 그래요. 변곡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거, 증가상태, 감소상태 할 때 얘기 나왔던 변곡점이 요거를 의미하는 거야. f 프라임이 0이면서 극대 또는 극소가 아닌 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곡점이라고 하고요. 변곡점은 교육과정에 없는 용어입니다. 옛날엔 배웠지만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쓰시면 안 되긴 해. 원래는 쓰시면 안 돼. 근데 나는 쓸게요. 어차피 설명할 때는 뭐 상관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변곡점이 되고, 이걸 알아야 나중에 비율관계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역이 왜 안 성립할까? 즉 한마디로 이 경우는 왜 여기서 극대 또는 극소가 아닌가?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잘 보세요. 이거 두 개 한번 차이를 볼게. fx는 x제곱이랑 요 fx는 x제곱, 요거 두 개의 차이를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해보시면 2x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fx x제곱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어. 우와, 또 떨어뜨릴 뻔. 얘도 마찬가지로 f 프라임 0은 0이란 말이야. 근데 왜 여기는 극소가 되고 여기는 변곡점이 되느냐? 차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f 프라임 x의 부호에 이제 그 비밀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증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개념도 알고 있으면 좋아. 자, 증간표 이렇게 그렸을 때 x가 0일 때 f 프라임 x는 0이 되는 게 맞아요. 얘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증간표를 한번 그려보시면
마찬가지 얘도 x가 0일 때 f 프라임 x 0입니다. 근데 f 프라임 x는 2x의 경우에 대해서는 x가 0보다 작을 때 프라임이 음수일 거고 x가 0보다 크면 프라임은 양수겠지. 그럼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아까 전에 그림 그렸지만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작을 때 f 프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입니다. 왜냐면 3x 제곱이거든, 프라임이.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똑같이 양수야. 그럼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얘는 증간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양수니까. 증가라는 거지.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가 변곡점이 나오는 경우는 그래서 어떤 경우냐? 프라임이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프라임이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양쪽의 부호가 같으면 얘는 변곡점이고요. 프라임이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양쪽의 부호가 다르면 얘는 극대 또는 극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게 여기 써져 있습니다. 여기 성립하기 위해서는 f'A는 0인 A를 기준으로 좌우 미분계수가 각각 양수, 음수. 즉 뭔 소리냐면 부호가 어쨌든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중요해요, 요거.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으로만 뭔가 다루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프를 보고 fx를 그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먼저 한번 해볼게. 요렇게 생긴 거야,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 여기가 2고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할게요. 이렇게 생긴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요런 거 그리실 때는 일단 나중에 자세히 할 거지만 지금 간단하게 먼저 하는 겁니다. 요런 거 그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 뭘 기준으로? 무조건 f'이 0인 점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반드시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해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바로 그리겠지만 이번에는 증간표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좀 귀찮아도 우리 처음이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다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세히 할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f'은 음수,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 2보다 크면 양수. 그러니까 생긴 게 아래로 내려가다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냐면, 헤이! 자, 결국 0되는 두 점이 기준인데요. 0되는 두 점이 기준인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래로 내려가다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아래로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즉, 아래로 내려가다가 올라가. 그러다가 2에서 한번 미분계수가 0이 되기는 합니다. 뭔 소리냐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0이 되기는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되지. 아프리카 나온다 이거야. 옛날에 아프리카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아프리카라 그랬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증간표 그려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아까 했던 얘기에 의하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프라임 값이 둘 다 0이거든. 근데 마이너스 1에서는 좌우부호가 바뀌고요. 2를 기준으로 해서는 좌우부호가 안 바뀐단 말이야. 좌우부호가 안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곡점이고요. 여기서는 극대 또는 극소. 근데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극소겠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래프로도 보는 거, 식으로 보는 거, 증간표로 보는 거, 뭐 계산을 하는 거,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근데 이 모든 관점들을 여러분이 관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하나로 보여야 돼.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지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식들을 좀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증간표 이용하는 거, 그래프 이용하는 거, 또는 이렇게 얘 기준으로 양옆에 부호 체크하는 거. 어쨌든 이런 관점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 되면 이제 사실 이런 거 잘 안 써요. 비율관계 배우고 나면은 비율관계로 웬만한 게 다 풀려가지고. 그래도 그걸로 안 풀리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도 자세히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율관계는 만능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실 이제 이게 밑에 있는 내용까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 점에서 극대냐 극소냐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프라임 값이 0인지부터 확인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프라임 값이 0인 경우에 대해서는 좌우 미분계수가 바뀌면 된다 이거야. 또는 증간표를 그렸을 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극소겠고, 당연히 반대로 나오면 극대겠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꼭 많이 하시고, 함수는 있잖아, 그림을 그려야 돼. 진짜예요. 100%예요. 나는 아무리 쉬운 문제도 무조건 그림 그려. 그러니까 제발 그리세요. 알겠죠? 아무리 귀찮아도 그려. 알겠지? 많이 그리셔야 연습이 된다잉.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사실 뭐 비슷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내용을, 내가 지금 말한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줄글로 주르륵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비율관계랑 좀 연계해가지고 하도록 하겠고,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마칩시다. 자, 얘들아 10번 그 옳은 거 한번 잘 찾아보세요.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10번 다 하셨으면은 넘겨서 12번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1번은 이따 풀어드릴 거고요. 10번 먼저 옳은 거 잘 찾아보시고 12번 해보세요. 다 풀고 나서. 자, 지금은 이런 개념 체크 문제 정말 잘 풀어야 돼. 이거 틀리면은 다시 잘 체크해가지고 뭘 모르는지 확인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10번은 제가 발레들 앞에다 써놨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요. 불연속이어도 극값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니은 미음은 저렇게 발레들이 있습니다. X 3승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 발레로. 그러니까 저 발레들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1번 요거 한번 해볼 텐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놓고 함수 모양 찾아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 뭐냐, 얘가 F인지 F'인지 잘 보셔야 된다. 이거 은근히 실수 많이 해. 이 함수가 fx인지 f'x인지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림 그리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거나 여러분들이 뭐 f' 또는 fx를 그릴 수가 있을 때, fx를 이 그림에다가 겹쳐서 그리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겹친다는 게 완전히 겹친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은 이걸 어떻게 다루냐면, 여기 점들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fx 그림을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거야. 자,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여기 지금 값이 마사 0, 2, 4. 여기가 마이너스 4, 0, 2, 4. 자, 언제나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라임이 0 되는 점들이 기준입니다. 자, 프라임이 0 되는 점들을 기준으로 x가 만약에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fx는 어떻게 되냐? 감소합니다. 왜냐면 f'이 음수거든. 이거 잘 봐야 돼. 프라임이 음수니까 f는 감소해요. f는 감소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4가 됐을 때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미분계수가 0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자면 뾰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4에서 0까지는 f'이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이렇게 증가한다는 소리겠죠. 0까지. 0에서 다시 한번 미분계수가 0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감소한다는 소리야. 왜냐면 f'이 음수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가. f'의 부호.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2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결국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f'x의 부호입니다. 부호. 부호가 중요해요.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f'의 부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증가와 감소를 보는 거니까 부호가 중요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다. 기준은 언제나 프라임이 0 되는 점들이 기준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0, 2, 4, 마사 이런 애들이 무조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문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fx는 3에서 뭘 가진다고? 극대값을 가진다고? 아니겠죠? 여기가 3이잖아? 그지? 극대값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극값을 갖는 x값은 3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3개가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증가한다. 마이너스 4에서 0까지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겹쳐서 그리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또 많이 해요. 이렇게 겹쳐서 똑같은 라인을 쫙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2번 또 이런 관점에서 한번 해보시죠. 다 하셨으면은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12번을 풀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못 나가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더 많이 하죠 뭐. 가져오세요. 다음 시간에 두고 오지 말고.
여러분 오늘 자리는 1번부터 22번까지거든? 내려가서 앉으시면 되고 뭔 소린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수업 끝나고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 클리닉은 지하 1층에 스터디 카페 있어요. 거기서 할 거거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수업 끝나고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오늘 하실 거는 시험지 오답하고 가시면 되겠다. 숙제는 봐드릴게요. 숙제는 봐줄게. 너 숙제 했냐, 현석아? 네. 이따가 보여줘. 자, 요거 12번 하고 내려갑시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fx를 그려볼 텐데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가 되냐면은 F'이 0 되는 값들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F'이 0 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기는 해. 근데 이게 약간 좀 뭔가 직관적으로 이 점도 기준으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 왜냐면은 요 포인트에서 뭔가 F'이 불연속이 되잖아. 여러분이 F'이 불연속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왼쪽 F'X가 뭐냐면 1이에요, 1. 그러면 Fx는 뭐겠냐? 직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미분을 했는데 1이 나왔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는 이 왼쪽에서 직선이라는 거야, 직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뭐야?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네. 기울기가 1인 직선이겠죠. 이렇게 뭐 대충 이쯤에서부터 올릴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 봐봐. 미분계수가 1이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로 꼬라박혀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오른쪽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2만큼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확 떨어진다는 거야. 뭔 소리냐면 여기 뾰족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은 이 점이 뾰족점이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왼쪽에서의 미분계수와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가 다르잖아. 그래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F'-1 값은 없습니다. 이 함수에서. 그쵸? 구멍만 뚫려 있잖아. 여기 채워놓지 않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뾰족점이라서 없는 거예요. 요거까지도 이제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돼.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접한다는 소리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다시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은 음수니까. 자,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얘들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호가 중요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어떻게? 여기서 올라가야 됩니다. 요렇게. 요게 뭐냐면 fx다. 자,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원점을 지난다고 하니까, 얘가. 그치? 함수가 fx가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요. 자, 그래서 기억 x는 1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죠?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0은 아니지만 그 값 갖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자, 니은 이거 맞냐, 이거? 사실 있잖아,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근거를 내시려면 사실 적분을 배워야 돼요. 적분을 배워야지 얘가 정확하게 기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는 해. 왜 그러냐면 적분을 알아야지. 우리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신가?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좀 명확한 근거는 사실 적분을 통해서 나오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요 그림을 보시면, 형태를 보시면 똑같은 비율로 내려가고 똑같은 비율로 내려가고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똑같은 비율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 맞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디귿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는 감소하죠. 왜냐면은 F'이 음수니까 그림을 보셔도 감소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F-1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원점 지나야 하니까. 원점을 지나게 하려면, 그러면서 여기가 감소하려면 요 값은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겠다. 이해했나 무슨 말이지? 그림 열심히 그려서 푸시면 됩니다. 사실. 다음 시간에 아마 문제를 좀 많이 풀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개념 설명할 게 워낙에 많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이니까 사실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애초에 스터디북은 그냥 거의 다 풀었잖아요, 여기까지. 그치? 그 다음에 워크북도 한 20문제?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다 해오세요. 다 해오시고, 고난이도 도전하실 분들은 꼭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마플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이따 내려가서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주시고. 내려가서 줄게. 내려가서 줄게. (1번부터) (22번) 그 지하로 내려오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너 진짜 시험을 안 봐가지고 아니야, 너 가서 저 뭐야 시험 보고 가. 그래? 네. 그래, 근데 그 내가 보여만 줄게.